지난번 울라리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S24 울트. 네, 울트. 아이씨, 봤어, 내가? 울트. 안녕하세요, 이스텝입니다. 오늘은 조금 롱텀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유명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울트라, 제가 실제 개통해서 사용한 건 2024년 2월 7일이지만 이전 테스트폰까지 고려하면 거의 2달 정도 현재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줄 요약하잖아요. 그동안 제가 갤럭시를 쓰면서 가장 최상급의 만족을 준 녀석은 갤럭시 S20 플러스였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로 만족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웠던 부분, 그리고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보니 불만족스러운 부분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첫 번째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아직까지 갤럭시는 스피커 튜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스피커도 예전 대비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 갤럭시 대비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거지, 아이폰과 비교하자면 여전히 좋은 사운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여러 커뮤니티에서 EQ를 조절해서 이제 조금 튜닝을 하는데 기본 튜닝을 좀 잘해서 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스피커는 기본 이상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커 구멍의 위치가 좀 아쉽긴 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보통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영상을 볼 때 그 가로로 돌릴 때 있잖아요. 그땐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봐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갤럭시는 C타입 단자 기준으로 왼쪽에 요 스피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가려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반대로 영상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괜찮은데 볼륨 버튼이 손가락에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제가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돌려서 이제 가로로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이 갤럭시는 여전히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주머니에 넣거나 책상 위에 뒀을 때 진동을 좀 먹을 수 있는 쿠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놔두면 진동이 울리는 걸 까먹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해서 다음에 진동 강도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역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크기랑 무게가 좀 아쉬워요. 아니 네가 울트라를 사놓고 그냥 기본형이나 플러스를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 모델을 쓰기에는 저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때까지 핸드폰 쓴 걸 보면 큰 폰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딱 아이폰 15, 갤럭시 S24 정도의 사이즈를 가장 좋아해요. 근데 이제 봐요, 아이폰 같은 경우 같은 사이즈라도 프로로 간다면 성능은 프로맥스와 거의 유사하지만 무게가 조금 더 증가하는 정도이고, 갤럭시 S24는 울트라랑 비교하자면 또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크기는 그렇다 쳐도 이번에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완성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지만 이젠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더 무거운 무게가 되었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내주면 좋긴 한데 또 그런 걸 만들면 안 팔리다 보니까 삼성이 내줄 일은 없겠죠. 아니면 적당히 조금만 급 차이를 두고 크기에서 오는 차이 빼고는 이제 울트라랑 비슷한 스펙을 S24에 넣어주면 저는 그걸 구입할 것 같은데,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울트라를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이제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케이스를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S펜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S펜을 빼고 쓸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S펜 무게가 어떻게 되죠? S펜 3g? 이거 빼고 큰 차이는 안 나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신형은 색상 최적화라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있는 트루톤과 비슷한 기능인데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폰도 이 기능, 그냥 트루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조도 환경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색을 되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갤럭시에도 이 기능이 들어와서 와,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기능이다, 너무 좋겠다 해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게 기능이 꺼져 있잖아요. 이게 갤럭시는 아직 색상 최적화가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아이폰은 주변광 센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색을 좀 조절하는 느낌이라면 갤럭시는 조도 센서로 환경이 바뀐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카메라로 주변에 있는 환경을 찍어서 디스플레이를 보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폰처럼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대체로 색상 최적화를 켜면 좀 누런 듯한 그러한 디스플레이 모습을 보여줬고 빠르게 아이폰처럼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서 지금은 그냥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장점은 플랫 디스플레이, 그립감이 좋아진 게 너무 크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쓰던 S23 울트라를 쓸 때는 제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양쪽에 엣지를 사용하면서 옆면에 있는 프레임, 요것도 손에 닿는 면적이 되게 작고요. 특히 프레임이 유광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엄청 미끄러지고 얇은 핸드폰을 잡는 느낌이라서 되게 별로였습니다. 저처럼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근데 S24는 플랫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옆에 있는 프레임 두께도 더 증가했고 또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딱 잡히는 이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갤럭시를 쓰면서 되게 좋은 그립감을 느꼈달까요. 그리고 플랫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좋은 점은 전작 대비 같은 디스플레이 크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에 엣지가 있잖아요. 그럼 엣지 부분은 끝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양쪽 끝에는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플랫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좀 더 크게 더 많은 영역을 활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쿼티 키보드를 쓸 때 진짜 좋아요. 이때도 양쪽 엣지가 있으면 끝을 누를 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진짜 중앙부터 끝까지 동일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플랫 디스플레이로 바뀐 것 자체가 진짜 만족감이 너무 좋았다. 또 이제 아이폰을 많이 쓰다가 갤럭시를 쓰면서 또 느낀 게 펀치홀 있잖아요. 저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보다 펀치홀이 더 좋아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까지 모두 나오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펀치홀이 더 깔끔하고 눈에 안 거슬려요. 두 번째 만족스러운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는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와서 사진을 찍잖아요. 동영상은 몰라도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개인적으로 갤럭시가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정까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동영상도 예전 대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묘하게 아이폰 색감이나 이런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더 좋다고 느껴졌는데 사진은 저는 갤럭시가 이제는 훨씬 더 아이폰보다 만족스럽고요. 2달 써보니까 5배 망원 카메라로 바뀐 것도 진짜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5배에서 10배 사이 구간의 화질이 더 좋아지니까 만족감이 더 좋더라고요. 어차피 10배 이상은 저는 디지털 줌 구간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별로 사용을 잘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제 1배율에서 10배율 요 사이 구간을 대체로 이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 좋았고 요즘 보니까 이제 공연장에서 100배종으로 좀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공연장에서 촬영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찍을 시도는 안 해봤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하진 않았지만 만약 이제 야구 시즌도 시작하고 뭐 여러가지 이제 행사나 뭐 요런 이제 경기장 가서 사진이나 영상 많이 찍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S24나 플러스가 아니라 울트라를 구입하셔야 될 거예요. 카메라 화질은 쓸 때마다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것도 갤럭시로 좀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디스플레이 코팅, 저반사 코팅이 이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아 이게 역체감이 진짜 심했어요. 저도 처음에 갤럭시를 쓸 때 아니 저반사 코팅 해봐야 그게 실생활에서 엄청 크게 차이가 있냐 했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났던데요. 예를 들어 S24, S23이고요.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얘가 더 블랙을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해주죠. 얘는 빛 반사가 좀 많고요. 아이폰과 비교하면 아이폰과 비교해도 빛 반사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진짜 장난이에요.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테스트하느라 생폰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아이폰도 대략 생폰으로 한 달 정도 사용했을 때 벌써 지금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엄청 많잖아요. 장난 아닐 정도로 흠집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흠집이 없을 정도로 진짜 깨끗해요. 야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진짜 좋아진 것 같아. 물론 충격이 가해지면 깨지는 것은 동일할 수도 있는데 자잘한 흠집에 대한 내구성은 아이폰보다 월등히 좋은 게 체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감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지문인식도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거의 스치기만 해도 돼요. 여기서 저반사 코팅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화질도 전작 대비 더 많이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티타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한 2달 동안 사용하면서 꽤 많이 떨궜는데도 찍힘이나 흠집이 크게 많진 않아요. 그나마 여기 칠 까진 거 하나 있고 이것도 봐요. 이 지금 모서리도 까졌거든요. 근데 이게 막 찌그러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 먹고 좀 자주 떨어뜨리는데 이제 내구성은 좀 괜찮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배터리가 체감적으로 S23 울트라를 쓸 때에 비해 S24 울트라를 쓸 때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갔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저녁 9시쯤 퇴근했거든요. 그때 저희 스튜디오에서 100% 채워놓고 퇴근하고 집에서 사용하고 지금 시간이 12시 정도 되었는데 한 65% 정도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따로 절전 모드나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어제 퇴근할 때 94%까지만 충전하고 퇴근했었네. 새벽에 일어나서도 잠깐 사용했고요. 이렇게 뭐 여러가지 있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AOD 사용률이 많은 거 봐서는 AOD를 끄면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가겠는데요. 아무튼 셀폰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이전 모델 대비 배터리 충전하는 주기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거의 충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항상 충전기 물려놓고 퇴근하고 집에서 막 많이 사용하고 다시 출근해서 충전해도 충분할 정도의 배터리 타임 보여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소하게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갤럭시 관련된 이슈를 올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GPS는 완벽하게 고쳐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가끔씩 GPS가 아직까지 튀는 경우가 존재했고, 한지 현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체감을 그때도 이제 거의 못했다 했잖아요. 어제 새벽에 깨서 핸드폰 하는데 밝기로 최저로 내리니까 그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거는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은 것, 저는 이제 카메라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느낀 게, 아이폰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1배율로 하나 찍고요, 지금 2배율로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도 1배율로 하나 찍고요, 그 다음 2배율로 하나 찍었습니다. 이때 저는 갤럭시가 수정해줬으면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1배율로 찍었을 때 갤럭시는 23mm로 찍었고 아이폰은 24mm로 찍힌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거는 메인 광각 카메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2배율로 찍었을 때 교태가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아이폰은 지금 실제로 2배 중 카메라를 쓴 건 아니지만 2배로 찍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똑같은 24mm 광각 카메라로 찍었는데 48mm로 찍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던 환산 허응을 저장하는 거죠. 근데 갤럭시는 2배 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배율과 마찬가지로 23mm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이폰은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부터 배율까지 모두 고려해서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케이스인 것 같고, 갤럭시는 그냥 사용한 카메라의 화각만 저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도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메타데이터도 처음부터 저장할 때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배로 찍고 100배로 찍으면 115mm, 115mm 동일해요. 이런 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사진첩을 열어봤을 때 몇 배로 찍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삼성의 올레폰은 유달리 온디바이스 AI를 엄청 강조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기해서 이 AI 기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S24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했죠. 근데 저는 2달 동안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이 이 AI를 강조한 것만큼은 엄청 편하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 온디바이스로 처리하는 것, 요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대체로 AI 기능들을 보면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 대부분 가능했던 기능들을 좀 더 다듬어서 들어왔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게 핸드폰을 바꿔야 될 정도로 AI 기능이 엄청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저는 해외 출장도 많기 때문에 통화 번역 이것도 쓸만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바로바로 직역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딜레이가 있어서 그냥 이제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로밍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이제 인터넷이 잘 터지다 보니까 갤럭시라서 편한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국가에 간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삼성이 AI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주는 경험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갤럭시 S24에서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저한테는 만족감을 더 크게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초기라서 이제 기능 사용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솔직히 몇몇 기능을 빼고는 기존 폰들도 쉽게 다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거든요. 사실상 S23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지원해버리면 S24로 갈아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질질 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은 저는 만족스러워서 갤럭시 S24 울트라를 당분간 좀 사용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폴드나 플립도 예전에 이제 몇 년 동안 좀 사용해봤을 때 저한테는 패턴이 조금 잘 맞지 않아서 오히려 바형을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시될 플립 6나 폴드 6에서 엄청난 매력이 있지 않은 한 올 갤럭시는 S24 울트라로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또 사용하면서 무게 때문에 기능을 좀 포기하고 S24를 쓸까 싶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원 카메라는 그냥 버리고 S펜도 과감히 삭제하고 크기도 좀 줄이고 배터리 용량 좀 줄여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너프 시킨 작은 울트라 모델 나오면 나 같은 사람만 사고 다른 사람은 또 안 사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것과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제가 2달 동안 사용해본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만약 제가 얘를 또 계속 사용하면서 무게 때문에 S24로 갈아탄다면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미니 나왔으면 좋겠어요. 피디님은 왜 울트라나 플러스 안 사고 왜 S23 산 거예요? 저는 무게 때문에요. 기능을 포기해서라도 무게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